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 새벽 5시. 조문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걸음걸이는 단단했지만 사람들은 문자의 말투에서 금세 그 출신을 알아차렸죠. 북쪽에서 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억양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 또 그 이상한 소리 낼 거예요? 손녀 지은이가 베개를 머리에 덮으며 투덜댔습니다. 17살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역력했어요. 문자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은 이미 복도 끝 작은 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장구 하나와 손때 묻은 부채,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가야금이 놓여 있었어요. 문자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죠. 벽에는 북한에서 가져온 유일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무대에서 판소리를 부르던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정말 매일 아침마다 해야 돼요? 딸 미경이가 부엌에서 나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이 친구들이 놀러 오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문자는 가만히 미경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걱정 어린 눈빛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럼 조금만 작게 할게. 문자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죠. 소리꾼에게 작은 소리란 숨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은이는 국제학교에 다니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영어도 유창하고 외국인 친구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집에 오는 것만은 극구 사양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판소리 소리가 들릴까봐 전전긍긍했죠. 지은아, 너희 할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야? 친구 케이트가 물었을 때 지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집에 계세요. 판소리를 한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문자는 우연히 지은이와 친구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데 지은이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희 할머니 말투 되게 이상하지 않아? 친구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인 거 맞지? 뉴스에서 봤는데. 문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이가 많아서 그래.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착해. 아무도 해치지 않아. 그래도 무서워. 내 엄마가 그러는데 북한 사람들은 다 스파이래. 또 다른 친구의 말에 지은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문자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손녀가 자신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변명해야 하는 모습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녁 무렵 문자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구를 무릎에 올리고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남한에 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는 자신이 서글펐습니다. 내 소리는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구나. 문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소리꾼은 소리로 숨쉬는 법이지. 밤이 깊어갈 무렵 문자는 조심스럽게 첫 장단을 쳤습니다. 덩기덕 덩기덕 리듬이 조용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입에서 첫 소절이 흘러나왔습니다. 에헤야 디야, 에헤야 디야. 북쪽의 애절함과 남쪽의 구성진 가락이 어우러진 문자만의 독특한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이 소리만큼은 진실했어요. 옆방에서 지은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할머니의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을 거예요. 문자는 더욱 조심스럽게 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 소리가 문자에게는 삶의 전부였거든요. 언젠가는 내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문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한 바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조용한 판소리 가락을 타고 깊은 밤하늘로 스며들어갔어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이 작은 소리가 곧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지은이가 다니는 국제학교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문화의 날 발표회였죠. 각 나라 출신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지은이는 한국 대표로 선정되어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은,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 발표해줘. 담임 선생님이 말했을 때 지은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컸어요. 과연 자신이 한국 문화를 제대로 소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지은이는 한복 사진과 한국 음식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다른 나라 학생들은 모두 특별한 공연이나 시연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인도에서 온 라자는 전통춤을,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는 삼바를 준비했습니다. 지은, 너는 뭔가 특별한 걸 보여줄 거야? 친구 케이트가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망설였어요. 할머니의 판소리가 떠올랐지만 감히 그걸 언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전통 의상 정도? 지은이의 대답은 자신감이 없었어요. 발표 당일 아침 지은이는 거울 앞에서 발표 연습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지은입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영어로 말할 때는 자연스럽지만 한국어로 말할 때는 왠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드디어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한복을 입고 한국 음식과 전통 놀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는 지은이가 말하고 있을 때 외국인 교사 알렌이 손을 들었습니다. 50대 백인 남성인 알렌은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지은, 잠깐. 알렌이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 발음이 좀 이상해. 학생들이 못 알아듣겠어. 갑작스러운 지적에 지은이는 당황했습니다. 관객석의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말해봐. 좀 더 명확하게. 알렌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다시 말했지만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아니야, 내 발음이 안 돼. 감정이 너무 세고 억양이 이상해. 알렌이 머리를 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하는 거야? 청중이 못 알아들을 거라고. 관객석에서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상하네. 뭔가 화난 것 같아. 지은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전달이 돼야지 울부짖는 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알렌이 다른 선생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은 국제적인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지은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작게 말하고는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모든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는 집에 와서 문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 때문이야. 할머니가 이상하게 말하니까 나도 이상하게 들리는 거야. 문자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할머니 말투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북한 사람이라고 다들 수군거리고 나까지 창피해. 지은이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문자는 조용히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문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몰라도 돼요. 어차피 할머니는 이 세상 물정 모르잖아요.
지은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녀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자신 때문에 지은이가 학교에서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문자는 작은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장구를 만졌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손녀의 상처받은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말투가, 내 존재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인 줄 몰랐어. 복도 넘어 지은이 방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는 죄책감과 학교에서 받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어요. 문자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어요. 과연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는 걸까요? 자신의 소리가, 자신의 존재가 가족들에게 부담만 주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리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지은이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 얼굴을 어떻게 봐요? 모두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지은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오지 않았어요. 미경이는 걱정이 되어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통화를 마친 후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은이가 발표회를 포기하겠다고 했대요. 문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자신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어요. 그런데 오후에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할머니시죠?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문자는 당황했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로 전화를 했을까요? 지은이가 발표를 포기한다고 해서 대신 가족분이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담임 선생님의 말에 문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요? 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 어머니께서 할머니가 전통 음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아이들에게 한국의 전통 음악을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전화를 끊은 후 문자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무대에 선다고요? 그것도 외국 아이들 앞에서요? 상상만 해도 떨렸습니다. 엄마, 진짜 하실 거예요? 미경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어도 못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요? 설마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경악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학교에 와서 그 이상한 노래를 부른다고요? 이상한 노래가 아니야. 문자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판소리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란다. 할머니, 정말 모르세요? 지은이가 답답해했어요. 할머니 말투부터가 이상하다고요. 북한 억양 때문에 친구들이 다 수군거려요. 거기에 판소리까지 하면 완전 망신이에요. 문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래도 나는 가겠다. 문자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제발 하지 마세요. 저 정말 학교 못 다녀요. 하지만 문자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떤 곡을 부를지, 어떻게 소개할지 고민했습니다. 영어는 할 수 없지만 음악만큼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학교에서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문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어요. 처음 보는 큰 강당, 무대 위의 조명,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다른 출연자들을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담임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문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선 순간 문자는 얼어붙었습니다. 객석의 빈 의자들이 수백 개의 눈처럼 느껴졌어요. 마이크 앞에 섰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자가 겨우 말을 꺼냈지만 마이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기술 스태프가 뛰어와서 마이크를 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스태프가 말했지만 문자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북한 억양이 드러날까봐,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관객석 뒤쪽에서 몇몇 학생들이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 할머니가 뭐 하는 거야? 왜 말을 못해?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문자는 결국 무대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무대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문자를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땠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못했다. 문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대가 너무 무서웠어. 지은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실패한 것이 다행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실망한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문자는 작은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장구를 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자신이 그 큰 무대에서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자신의 소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한 번은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문자는 조용히 장구채를 들었습니다. 연습을 다시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고 말겠어. 문자의 눈빛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실패는 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어요.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이틀 후 두 번째 리허설 날이 왔습니다. 문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연습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고 싶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인사 연습을 했고 부를 곡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미경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에 든 부채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강당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다른 나라 출신 학부모들도 와서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인도 어머니는 화려한 사리를 입고 춤 연습을 하고 있었고, 멕시코 아버지는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문자는 그들을 보며 위축되었습니다. 모두 자신감 넘치고 당당해 보였어요. 그에 비해 자신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낡은 한복과 오래된 부채,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까지. 조문자 할머니, 준비되셨나요? 담임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문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대에 오르니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객석에는 몇몇 학생들이 앉아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지은이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부담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문자가 마이크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음향 담당자가 소리쳤습니다. 문자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런데 목소리에서 북한 억양이 도드라지게 들렸어요.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할머니 말투 이상하지 않아? 한 학생이 속삭였습니다. 북한 사람인가? 다른 학생이 대답했어요. 지은이 할머니래. 북한에서 왔다던데. 문자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부채를 들었어요. 지금부터 한국의 전통 음악인 판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래도 끝까지 말했어요. 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덩기덕 익숙한 장단이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강당의 음향 때문에 소리가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크고 거칠게 들렸어요. 에헤야 디야. 문자가 첫 소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조명 때문에 눈이 부셔서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객석에서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거? 왜 저렇게 우는 거야? 무서워.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문자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던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이크 때문에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해서 들렸고 무대 조명은 너무 밝았습니다. 그때 알렌 교사가 객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멈춰주세요. 알렌이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이건 너무 시끄러워요.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문자는 소리를 멈췄습니다. 알렌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말했어요. 이런 원시적인 소리는 우리 학교 분위기에 맞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그냥 고함 지르는 것 같아요. 한 학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화났나? 다른 학생이 대답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문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자신의 소리를 이렇게 조롱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구와 부채를 챙겨서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친구 미나와 함께 와서 리허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은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다가왔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할머니가 무대에서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미나가 지은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너 할머니 정말 북한에서 온 거 맞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북한 사람들은 다 스파이래. 너도 혹시... 아니야. 지은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미나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무서워. 그리고 저렇게 이상하게 노래 부르잖아. 우리 학교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미나의 말에 지은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문자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손녀까지 자신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변명해야 하는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조용히 짐을 챙겨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소리가 이렇게 이상한 것인지,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부끄러운 것인지 몰랐어요. 그날 밤 문자는 작은 방에서 장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해온 악기였지만 이제는 만지기가 두려웠어요. 과연 자신이 계속 소리를 해도 되는 걸까요? 내 소리는 정말 이상한 걸까? 문자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발표회를 이틀 앞둔 어느 날 아침, 문자는 학교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경직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죄송한데요. 갑작스럽게 공연을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말에 문자는 당황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학부모님들로부터 몇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을 망설였어요. 교육청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사실은 이랬습니다. 리허설 다음 날 누군가가 학교에 익명 제보를 한 것이었어요. 북한 출신이 학교 행사에 나오는 것이 적절한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제보는 교육청까지 전달되었고 학교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할머니가 북한에서 언제 오셨는지, 어떤 경로로 오셨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문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땅에서 살았는데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는 현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오후에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소문이 났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무슨 소문? 문자가 물었지만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북한 스파이라는 소문이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나가 자기 엄마한테 들었다면서 우리 반 전체에 말했어요. 이제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문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손녀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선생님도 이상해졌어요. 지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뭘 가르쳐 주셨는지, 평소에 뭘 하시는지. 그날 저녁 미경이가 직장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미경이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어떤 소문? 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가 북한 출신이라는 거요.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렸나 봐요. 지은이 학교 행사에 북한 출신이 나온다고. 미경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물어보셨어요. 문자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큰 짐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미경이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판소리도 학교 행사도 우리 조용히 살면 안 돼요? 그때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 저 전학 가고 싶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왜? 문자가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저를 북한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케이트는 아예 말도 안 걸어요. 미나는 다른 친구들한테 저 조심하라고 말하고 다녀요. 지은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때문이에요. 할머니가 그냥 조용히 계시면 되는데 왜 굳이 나서셔서 이런 일을 만드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문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녀의 말이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이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문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잘못했구나. 그날 밤 문자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야금 줄 하나가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언제 끊어졌는지도 모르게 말입니다. 끊어진 줄을 보며 문자는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이 끊어진 줄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는 이미 떠나온 사람이고 남한에서는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 나는 어느 땅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소리꾼이었구나. 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목소리조차도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것이었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 교장 선생님과 면담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참석해 주세요. 문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과연 내일 학교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옆방에서 지은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미경이도 전화로 누군가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회사 일로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문자는 끊어진 가야금 줄을 만졌습니다. 이 줄처럼 자신의 마음도 끊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내일, 내일은 어떻게 될까? 문자는 마지막으로 장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 연주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지은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학교에서 받는 시선들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새벽 2시쯤 지은이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할머니가 끊어진 가야금줄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문자는 조용히 새 줄을 끼우고 있었어요. 손놀림이 능숙했지만 표정은 슬펐습니다. 가끔씩 한숨을 쉬면서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혼자서 이렇게 밤늦게 악기를 고치고 계셨다니요. 평생 음악을 사랑해온 할머니가 이제는 그 음악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자가 줄을 다 고치고 나서 조심스럽게 소리를 내보았습니다. 팅, 팅, 맑은 가야금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서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에헤야 디야, 에헤야 디야.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지은이는 그 선율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순간 지은이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살 때 밤에 무서워서 잠들지 못했을 때 할머니가 옆에 앉아서 불러주던 노래였어요. 그때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또 불러줘. 슬픈 거 말고 신나는 거. 어린 지은이가 조르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그때 할머니는 웃으면서 흥겨운 민요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지은이는 할머니의 노래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영어를 배우면서 점점 할머니의 문화가 낡고 이상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이는 문 앞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도 느껴졌습니다. 문자는 노래를 부르면서 옛날 생각에 잠겼습니다. 북한에서 처음 판소리를 배우던 시절, 남한에 와서 새로운 스타일을 익히던 시절, 그리고 손녀가 태어나서 자장가를 불러주던 시절까지 내 소리가 정말 그렇게 이상한 걸까? 문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내 노래를 좋아했는데 그때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할머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학교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할머니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지은이 할머니가 정말 스파이래? 케이트가 물었습니다. 내 엄마가 그러는데 북한 사람들은 다 위험하대. 맞아, 우리 아빠도 그랬어. 미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리허설 때 그 이상한 노래. 정말 무서웠어. 뭔가 저주 거는 것 같았다니까. 지은이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지은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이상해. 왜 그렇게 무섭게 노래 부르는 거야?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지은이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교실을 뛰쳐나가서 복도에서 울었어요. 할머니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친구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은이는 혼자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지은아, 괜찮니? 선생님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일로 많이 힘들지?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할머니가 공연 못하는 거예요? 미안해.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내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 같아. 그 나이에 무대에 서려고 하다니. 그 말을 듣고 지은이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용기 있는 분인지를 말이에요. 나이도 많고 언어도 서툴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할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는 할머니 방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문 앞에 서서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지은이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은 할머니와 제대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그리고 할머니의 판소리를 다시 들어보자고요. 지은이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포근했던 기억들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발표의 당일 아침 학교는 어수선했습니다. 조문자를 대신할 출연자를 찾지 못해서 한국 문화 속의 시간이 비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다른 학부모들에게 연락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서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무대에 서지 않아도 되어서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하게 아쉬웠어요. 어젯밤 할머니의 노래를 들으면서 느꼈던 그 따뜻한 감정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지은아, 혹시 내가 할 수 있을까? 담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아니면 한국 문화 속에는 빼야겠어.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며칠 전 알렌 선생님에게 받았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그때 지은이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에게서였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할머니 때문에 힘들었지? 사랑한다. 그 짧은 문자를 보고 지은이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미안해하고 계셨던 거죠. 오후 2시 발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 여러 나라의 문화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화려하고 멋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순서가 되자 사회자가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 문화 소개는 사정상 취소되었습니다. 관객석에서 실망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조문자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낡은 한복을 입고 장구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문자는 지은이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 할머니 어디 가세요? 담임 선생님이 황급히 따라갔습니다. 오늘은 공연이 취소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무대 옆에서 알렌 교사가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아, 저분이 그때 알렌의 표정이 불편해졌어요. 왜 또 왔을까? 하지만 문자는 이미 무대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누구야? 북한에서 온 사람이래. 무슨 일이지? 문자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에서 북한 억양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문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특히 여러분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 대신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문자의 진솔한 모습에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문자는 장구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첫 장단을 쳤어요. 덩기덕 덩기덕 친숙하면서도 깊은 리듬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가 한 대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자가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문자가 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달이 떴네, 달이 떴어. 동해 바다 위에 달이 떴어. 처음에는 조용하고 애절하게 시작된 소리가 점점 깊어졌어요. 이상했습니다. 리허설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에는 문자가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도 조명도 관객들의 시선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소리가 점점 구성져 갔습니다. 문자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아픔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젊음에서 노년으로 모든 시간이 그 소리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관객석의 아이들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웅성거리던 아이들도 어느새 문자의 소리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말은 못 알아들어도 그 감정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알렌 교사는 처음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듣다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무릎에 모으고 고개를 숙였어요. 문자의 소리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어하 둥둥 내 사랑아. 그 순간 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모든 사람이 문자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소리 속에서 자신을 향한 사랑을 느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평생 품고 살아온 그리움과 외로움도 함께 느꼈습니다. 소리가 끝나자 강당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한 학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박수를 쳤습니다. 알렌 교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 알아들었지만 내 눈에서 눈물이 났어.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학생들만 치던 박수가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문자는 무대에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지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문자를 꽉 껴안았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문자는 손녀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미안했어. 너에게 상처만 줬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그때 알렌 교사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문자의 공연을 반대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할머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알렌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문자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알렌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소리를 듣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것을요. 관객석에서 다른 학부모들도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인도에서 온 라자의 어머니가 문자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공연이었어요. 라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문자는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리를 이해해 준다니요.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담임 선생님이 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우리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한국 전통 음악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저요? 문자가 놀랐어요. 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 문화도 배울 수 있고요. 담임 선생님의 제안에 문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문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소리를 나눌 수 있다면 기쁘겠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문자의 공연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간 것이었어요. 누군가가 몰래 촬영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지은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댓글들 봐요. 모두 할머니를 칭찬하고 있어요. 영상 제목은 72세 북한 출신 할머니의 눈물 나는 판소리였습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울었어요. 이게 진짜 우리 문화네요. 할머니 존경합니다.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그런 관심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너무 과분해요. 문자가 말했어요. 나는 그냥 내 마음을 전했을 뿐인데요. 그때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제안이었어요. 문자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럴 만한 사람일까요? 할머니 하세요. 지은이가 격려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하지만 문자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문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 소리를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대신 문자는 지은이 학교에서 월 한 번 판소리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던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알렌 교사도 가끔 구경을 와서 문자의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이 노래는 뭐예요? 케이트가 물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문자를 무서워했던 아이였어요. 흥보가라고 해서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야. 문자가 친근하게 설명했어요. 너희들도 배워볼래?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자는 간단한 장단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장구를 치며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달 후 지은이는 학교에서 한국 문화 홍보대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할머니를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지은이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지만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진짜 멋있어. 미나가 말했습니다. 나도 판소리 배우고 싶어. 어느 날 저녁 문자는 지은이와 함께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할머니에게 판소리를 배우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처럼 잘 부를 수 있을까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문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소리는 기교가 아니란다. 마음이 중요해. 내 마음이 진실하면 분명 좋은 소리가 나올 거야. 할머니 말씀이 맞네요. 지은이가 웃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 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같아요. 문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말은 틀려도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틀리면 안 되지. 나는 그 마음으로 불렀어. 그날 밤 문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한강이 보이고 그 너머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이제는 이 땅이 정말 자신의 고향 같았습니다. 손녀와 함께 부르는 판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문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어요. 내 소리가 드디어 집을 찾았구나. 문자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